아직도 펜션에서 일하니? 너 옛날에 우리 집 거실에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그랬는데 겨우 지금은 펜션에서 청소나 하고 있고. 만남의 집과 더불어 제가 전주에서 굉장히 좋게 봤던 새 작품 중 하나인 속초에서의 겨울이 개봉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992년생의 젊은 작가 엘리자 수아 디사팽은 프랑스와 한국이라는 지구 정반대편에 위치한 두 나라의 경계인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자료조사와 분석, 상상과 아이디어를 찾아가며 작품을 써내려가는 다른 작가들과는 다르게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어릴 때부터 직접 마주하고 겪으며 쌓아온 그녀만의 감정과 경험은 속초에서 겨울이라는 작품이 단순히 하나의 소설에서 그치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녹여져 있는 자전적인 소설로서의 더욱 높은 몰입감과 아름다움이 담겨있죠. 그리고 이런 그녀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소설은 후에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출간되고 이젠 영화화되어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거의 똑같이 발음할 수 있는 주인공 수아는 당연하게도 경계인으로서의 외로움, 불완전한 정체성에 대한 결핍과 혼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수아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정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은 비단 국가적 경계인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의 차갑던 심지에도 작은 스파크를 일으키고 따스함을 전해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작품 속초에서의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뒤로는 작품의 결말을 제외한 크고 작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유의해주세요. 수아, 이 알란드롱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내 자막이 없어서. Bonjour. 속초의 한 작은 바닷마을. 생선 장사를 하는 어머니 밑에서 홀로 자란 25살의 수아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결핍이 존재합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프랑스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런 그의 부재 속에서 어머니가 홀로 자신을 키워왔다는 사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도 잘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수아의 마음속에 여전히 공허함과 혼돈만이 남아있죠. 남자친구 준호와의 관계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해진 지 오래. 작은 펜션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투숙객들을 받고 요리를 하는 것만이 수아의 일상의 전부입니다. 어머니의 요리 실력을 담고 싶다는 것만이 그나마 유일한 욕심이던 어느 겨울, 수아가 일하는 펜션에서 프랑스에서 중년의 남성 손님이 투숙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얀 캐랑. 그림 작가인 캐랑은 유일하게 불어로 소통할 수 있는 수아와 여러 그림에 대한 이야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가 속초와 비슷한 노르망디 출신이란 점부터 시작해 묘하게 거리를 두다가도 가까워지는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수아는 감정적 파동이 나날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수아는 이 알 수 없는 감정적 파동의 이유를 찾고 자신의 정체성과 내면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Vous allez rester combien de temps? Je ne sais pas, j'ai encore rien décidé. C'est intime quand même. 작품의 정보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실제로 작품은 필연적으로 작품과 캐릭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감정선을 확장시킨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원작 소설이 프랑스와 한국의 경계인이었던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이었다면 영화로 탄생한 속초에서의 겨울은 프랑스계 일본인인 코야 카무라 감독의 경계인에 대한 높은 이해도, 강원도 출신이면서도 프랑스에서 모델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벨라킴 특유의 섬세한 감정선과 흡입력, 실제 속초의 재래시장과 설악산, 마을을 한 화면에 담아내며 보여주는 고독함과 신비스러움이 작품의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에너지를 가득 채웁니다. 북적거리는 재래시장에선 수아만의 우울함과 고독함을, 신비롭고 아름다운 겨울의 설악산과 바닷가에선 경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작품의 장소와 계절적인 특징을 잘 엮어서 연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품은 음식을 통해서도 인물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영화에서도 표현됐지만 그 어려운 보거를 직접 손질할 줄 알고 오징어 순대 등 못하는 요리가 없는 수아의 엄마는 홀로 수아를 돌보면서도 생활을 이어나갈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엄마의 요리 실력을 어깨너머로 배워가며 나름 어느 정도 요리를 할 줄 아는 수아의 모습에선 끝끝내 자신이 선택하게 될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과 스스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연출로 이어지고요. 수아가 이 안을 위해 한국의 식재료로 만든 부르기뇽이 끝끝내 그의 식사가 되지 못했을 때
허겁지겁 어머니의 순대를 먹다가 토를 했음에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투숙객들을 위해 흰 쌀밥에 국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수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장면들이죠. 그리고 이런 연출은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들이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효과적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 예의 없어요. 그래도 그처럼 돈 내는 손님이야. J'adore vos dessins. J'adore la mélancolie. 수아에게 프랑스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속초에서 태어나 작은 펜션에서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 프랑스 노르망디에 가고 싶어하는 그녀의 작은 소망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는 의문과 갈망에서 나오죠. 하지만 이는 단순히 아버지의 고향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아의 주변엔 수아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부재하기 때문이죠. 남자친구 준호는 자신이 서울에서 성공해 서울에서 함께 지내자고 이야기하고 함께 성형을 하자는 이야기도 쉽게 건넵니다. 이모는 수아에게 작은 펜션에서 일한다고 수아를 계속 위축되게 만들고 엄마는 계속해서 살을 더 찌워야 한다며 나무라져. 수아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단 각자 개인이 봤을 때 다른 쪽이 더 괜찮아 보인다는 주관적인 의견들을 알게 모르게 수아에게 뱉으며 유대감의 단절과 소속감을 약화시킵니다. 수아는 계속해서 자신의 안경을 불편해하고 자신의 눈 색깔이 아닌 다른 렌즈를 끼려 했던 건 역시 나의 뿌리는 다른 곳에 있고 지금의 내 모습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하지만 양과의 유대감이 깊어질수록 그의 그림을 보고 듣고 노르망디에 대한 이야기와 속초의 다양한 모습을 다시 느끼게 되면서 수아 역시 스스로를 누군가의 기대와 스테레오타입에 맞추려 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상대방에게 듣고 싶어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왔던 거죠.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이 지나고 수아 역시 바뀝니다. 속초에서의 겨울이 봄으로 바뀌듯 허름한 펜션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로운 가구가 들어오고 얀을 몰래 바라보던 창호지를 말끔히 고쳐놓듯 이젠 자연스레 안경을 끼고 속초의 바다를 마주하듯 수아는 비로소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Je vous ai dit pourquoi vous me faites ça. Je suis juste un touriste, un client comme les autres. Je ne suis pas celui que vous cherchez. 작품을 이야기하며 역시 애니메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수아의 감정은 앙네스 파트롱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더욱 다채롭게 연출되는데 이는 수아가 느끼는 외로움, 고독함, 의심과 불안함, 혼돈을 더욱 극적으로 연출하고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멜랑콜리를 아름답게 표현해줍니다. 겨울이 가지고 있는 쓸쓸하고 추운 느낌과 포근함을 동시에 표현하면서도 비로소 봄을 맞이하는 수아의 모습까지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부분은 작품 자체가 하나의 멜랑콜리이면서도 이 감정마저도 마주할 수 있는 작지만 선명한 온기까지 그려낸 느낌이라서 확실한 감상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속초에서의 겨울은 어떤 작품이었나요? 여러분들에게 겨울은 또 어떤 계절인가요?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l n'y a rien de triste à espérer ou à attendre.